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주요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제3고심 선고 공판 조금 전에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선고 결과가 나오면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정치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찰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지사 10시간 정도 경찰의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에 출석하면서 인생지사 세용지마 사필 규정이라고 말했던 이재명 지사는 이제 경찰 조사도 받았으니 앞으로는 경기도정에 집중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있는 사실대로 충실하게 잘 설명했습니다. 거의 다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는 아주 간단하게 끝났고 다만 강제 입원 주장과 관련해서는 법리 논쟁이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형님에 대한 강제 입원은 우리 형수님께서 하신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고 이제는 경찰의 판단 또 검찰의 판단에 남겨두고 도정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지금 방금 대법원의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빨리 나왔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이긴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재상고를 기각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원고라고 하는 것이 일본 측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측의 재상고를 기각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 소송을 냈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우리 측 국민 4명이 이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던 1억 원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억 원씩을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재판 결과가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이번 재판에서 이긴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당히 관심이 가는데요. 잠시 뒤에 재판 결과는 여러분께 더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한 번만 더 여러분께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공판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1억 원씩의 배상금을 일본 정부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이 그대로 확정이 됐고요. 왜 이분들이 이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요. 일단 일본 법원에서는 이분들이 모두 졌었거든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 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영향을 미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본 법원의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때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는 게 맺어졌죠. 일본 정부는 이 당시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던 한국 국민의 개인적인 청구권은 모두 소멸됐다, 이런 입장을 그 이후로 쭉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제징용 피해자들, 일본의 불법적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이런 분들의 개인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대한민국 대법원은 오늘 그렇게 선고한 것 같습니다. 잠시 뒤 1시간 정도 후에는 이번 소송을 낸 분이 직접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도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소송을 낸 분들이 모두 4분인데 13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3분은 세상을 떠나셨고 이제 한 분만 생존해 계십니다. 생존해 계신 분이 오후 3시가 조금 넘어서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심경을 밝힐지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현장을 연결해서 강제징용 피해자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이긴 그 심경,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일본 정부를 향해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생생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소식을 잠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기도정에 집중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SBS의 박문신 논설위원, 김영준 교수님, 최찬일 교수님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간략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신 위원. 예. 이재명 지사가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앞으로는 경찰에 안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10시간 조사를 했는데 쪽에서 보면은 오전 시간 조사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오전 3시 반까지 점심을 좀 늦게 먹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때 주로 제기됐던 부분은 그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여기에서 성남시장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했느냐 이 여부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그러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아마 시간 부족 때문에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것 같고 이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이 이제 그러면 부를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조사 시간이 조금 모자랐다는 느낌을 경찰은 받았을 것 같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재소환에 응할 생각 없다 이런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렇게 경찰이 밝혔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는 일부 쟁점 사항에 대해 진술서로 대체하겠다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경찰 관계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재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도 이재명 지사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무신 논설위원이 방금 설명해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김 교수님, 네. 이재명 지사 어제 경찰 출석했고요. 앞으로는 정말 경기도정에 집중하고 싶다. 이런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형님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뭐 성남 지역 조폭과 연루돼 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난 이제 할 얘기 다 했으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경찰에 나가지 않겠다. 어떻게 보세요? 도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죠. 지금 크게 세 가지가 핵심 쟁점인데요.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친형 강제 병원에 입원시킨 것 부분하고 여배우 스캔들과 중요한 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가 있습니다. 이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요. 12월 달까지는 이 부분이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핵심적인 쟁점은 역시 공직자로서 성남시장 시절에 권한을 남용했느냐 안 했느냐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제는 1,300만 명 도민들을 좀 책임을 지고 있는 지사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이제 검찰과 경찰에서 판결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때까지는 이제 더 이상 이 문제와 관련돼서 자꾸만 이것이 불거지게 되면은 결국 피해는 경기도민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제 차분하게 이제 검찰과 경찰의 이런 판결을 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지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경찰 출석할 때 경기도지사의 1시간은 경기도민이 1,300만 명이라고 하는 점에 비춰볼 때 1,300만 시간에 해당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이재명 지사가 직접 쓴 걸 한번 볼까요? 소모적 논란에 구애받지 않고 도정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저런 이야기 사실 정치인들이 늘 쓰는 표현이죠. 대통령 꿈꾸는 분들은 늘 또 중앙정치 하시는 분들은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경기도지사니까 경기도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볼 때 저 지금 논란이 워낙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던 거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른바 이제 수사 영역까지 사법 영역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단순하게 정치적 발언이라기보다도 아마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재명 지사라면은 얼마나 지금 심정이 답답하겠어요. 경기도지사 지금 이제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 뭐 길되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계속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국정감사 이번 그 지자체 국감에서도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방북했고 초반이었습니다만 초기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저 심정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자신이 도민들에게 동정을 받으려는 것보다 정말 일단 수사기관에 맡기고 일단 도정에 전념하겠다는 자신의 본심을 드러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심을 드러낸 것이다. 예.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러면 김부선 씨도 이미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 받았고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의 형수 또 이번 고발 의혹과 관련된 이런 모든 분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가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경찰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일단 경찰은 이재명 지사 본인과 관련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재소환을 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강제 구인을 하는 거죠.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냥 검찰로 넘기는 방법이 있는데 이 사건들이 지금 대략적으로 한 6개쯤 얽혀있는 이 사건들이 대체 다 고발 사건들입니다. 이른바 그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이 아니라기보다는 고발 사건이기 때문에 고발 사건에 대해서 강제 구인까지 하는 건 사실 경찰도 조금 부담스러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검찰에다가 뭐 의견, 예를 들면 기소 의견이다, 불기소 의견이다 하는 경찰의 의견을 달아서 검찰로 그냥 넘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실제로 이제 김부선 씨 관련돼 있는 여배우 스캔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 내부적으로도 이미 이제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고 검찰에 넘기겠다. 왜냐하면
김부선 씨가 이재명 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곳이 또 남부지검이 또 별도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그냥 성남지청으로 넘기고 성남지청에선 다시 남부지검으로 모든 거를 넘기는 이런 식의 수순을 밟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이재명 경기지사 앞으로는 경기도정에 집중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는 경찰 조사대로 진행이 될 거고요. 과연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올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상당히 큰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